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할 일이 떠오릅니다. 빨래, 아침밥, 설거지, 밀린 일들. 머릿속이 이미 복잡합니다. 그때 뒤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 좋은 아침.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대답도 없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조용히 계속할 뿐입니다. 네, 그래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 인사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답할 힘이 없어서입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면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 장면은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어느새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집의 아침 풍경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눈도 마주쳤고 농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말은 늘 뒷전이 되었고, 저의 서운함은 예민하다가 되었고, 저의 피로는 그 정도는 다 한다가 되었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때 사람은 소리치는 대신 조용해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지금의 나는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니고 따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쁘겠지. 지금은 정신이 없겠지. 계속 인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받아주겠지. 그래서 더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밝게. 하지만 어느 순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당신 아침에 인사 좀 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제 안에서 튀어나온 말. 당신은 하숙생 같아. 아내의 돌아온 대답은 너무 차갑습니다. 당신은 꼭 하숙생 같아. 그 말이 농담인지 짜증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지만 이후로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사실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그 말의 진짜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살고는 있지만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같이 살지만 같이 느끼고 있지는 않아. 저는 남편을 몰아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미 멀어져 버린 거리를 그 말로 표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아침 인사는 오늘도 공중에서 멈춥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머무는 사람일까? 밖에서 보면 저가 무심한 아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무관심의 뒤에는 이런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마음,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들,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수록 더 외로워졌던 경험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인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반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분에게는 이 말부터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라 외로웠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존재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에게 좋은 아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싶어. 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매일 무시당한다면 사람의 자존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계속 참고 계속 바라왔기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그리고 아내분,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버틴 사람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꺼낼 힘이 더 이상 없어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내의 무반응은 남편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방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는 정말 남편을 무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결혼 15년 동안 쌓인 감정의 피로, 말해도 바뀌지 않았던 수많은 실망,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가사와 책임, 이미 마음이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의 무관심.
아내의 무반응은 냉정함이라기보다 이미 지쳐버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사람은 관계를 끊기보다 반응을 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지 않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숙생 같다. 이 말은 남편에게는 존재를 부정당한 말이 되었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함께 사는 사람이지 함께 사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의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같이 사는 타인 같다. 상처가 되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관계가 이미 정서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위험 신호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게 아닙니다. 작은 서운함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고 사과 대신 변명만 오가고 대화 대신 침묵이 늘어가면서 서로의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배경이 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늘 거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남편을 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닫아버린 마음을 다시 말로 꺼내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나는 사실 많이 지쳐 있었어. 나도 예전처럼 인사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럴 힘이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너무 비어 있었어. 아내가 자신의 지침을 말하지 않으면 남편은 평생 이유도 모른 채 밀려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참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따지듯 묻는 말이 아니라 남편분의 감정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당신이 아침에 내 인사를 받지 않을 때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그립다. 상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느끼는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화로도 벽이 너무 두껍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부부 상담이라는 중립적인 공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건강한 선택입니다. 부부는 같이 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동으로 가까워지는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무시해서 멀어지는 경우보다 서로의 지침을 모른 채 지나쳐서 더 많이 멀어집니다. 인사를 끄는 아내도 인사를 받아주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인사를 기다리는 남편도 이미 오래전부터 외로웠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인사를 건네고 의식적으로 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아침 인사 하나는 사소한 예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전히 부부인지를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다시 인사하기 전에 먼저 서로의 마음부터 다시 불러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말하면 아직은 늦지 않은 관계입니다. 말 한마디로 다시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침묵보다 대화가, 포기보다 표현이 지금은 더 필요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관계의 연결감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